자, 첫 번째 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견디면서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밖에서 이제 이것저것 또 남들한테 또 시달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참 사회가 참 시끄럽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신 없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곳곳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쉽게 관찰됩니다. 온라인은 너무나 잘 보이고 오프라인도 그런 사람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이에요. 매사에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이고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화나 있어요? 우리는 화나 있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니까. 근데 다른 나라 국가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앵그리 버드예요. 화나 있는 사람. 화나 있다는 게 뭔가 분노를 발산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사소한 거에 예민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그렇다고 너무 예민하지 않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근데 너무 사소한 거에 너무 거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거기에 막 일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김동님한테 물어볼게요. 김동님 평소에 예민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얻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뭔가 얻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뭔가 얻었으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얻었겠죠. 뭔가 좋은 걸 얻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좋지 않은 걸 얻습니다. 좋은 걸 얻고 싶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얻는다고 하는 건 좋은 것만 떠올리는데 얻긴 얻어요. 얻긴 얻는데 대부분 나쁜 것만 얻습니다. 자, 어떤 거 나쁜 걸 얻냐 하면 타인과의 트러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그 사람과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는 또 같이 예민해져가지고 계속 싸우죠. 온라인 같은 그런 경우 굉장히 쉽게 일어나시죠. 오프라인도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죠. 누군가를 딱 건드려가지고 그 건드린 사람이 또 예민하게 발동해서 같이 싸우자는 식으로 트러블, 타인과의 트러블이 발생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예민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뭔가 좋은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쁜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보통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것 중에 예민한 건 없어요. 거의 생각해보면.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죠. 예민을 통해서 얻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두 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둔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민감하지 않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민하지 않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둔해지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물리적인 훈련도 해야 되고 정신적인 훈련도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 치고 타인한테 관심 안 가지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예민하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지독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남들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입한다거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민한 게 많다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비교하거나 관찰하거나 아니면 남들을 관찰하고 예시시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관심 안 가지면 예민한 것도 덜 예민해져요. 둔해집니다.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옆을 봐. 주변 사람들.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김동희 본인의 삶이 중요하고 본인의 삶이 중요해요. 김동희도 예민하다는 거는 나는 내 삶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지나치게 얻는 거예요. 물론 관심을 아예 안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그게 있어. 이 적당이라는 거 몰라요. 이 관심의 적당성을 모릅니다.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SNS에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네. 집착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관심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온라인에도 보면 관심 종자라고 해서 억울할 건도 많잖아요. 관심을 받는 걸 굉장히 뭔가 사랑으로 얘기해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많이 갖는 거하고 사랑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받는 건 대다수한테 사랑 안 받아도 돼.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받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을 받으면 그만큼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다 사랑일 수 없잖아요. 공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을 아예 안 가질 수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당선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 짜잘한 것까지 관심 가지고 어떻게든 막 파헤치고 뒤치고 알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아닌 것 같지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치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삶에서 얻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들치고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사이버 레카 같은 거 봐봐요. 남의 삶 뭐 연예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걸 개입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되거든요. 그런 거는 안 그래요?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근데 막 그런 걸 들춰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자충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본인 인생까지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소한 일들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관심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 관심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인정을 받아요. 예,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것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딱 필요한 것만 관심을 가져야 돼.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개입하고 관심을 가져.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다 관찰한다거나 더 모든 일에서 다 대비한다거나 보호한다거나 공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개인의 능력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장강님 오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간 한정되어 있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잖아. 시간이 쫓기지 않습니까? 시간이 넉넉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개입하고 싶어요? 아니요. 시간 모자란데 그렇게 하고 있어. 시간 모자란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막 긍정적인 부분을 얻을 수가 있으면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도 경험해보고 책에서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싸울 것 같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그냥 뭐 경제가 안 좋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사소한 부분에 일일이 다 개입하고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해결사도 아닌데. 뭐 연예인들 뭐 사건 사고 터진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난 연예인들 뭐 사건 사고 터지든 뭐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안 달라져. 그렇다고 관심을 아예 안 가지거나 뭐 그것도 무조건 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관심 가지고 거기 일일비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내 소중한 시간이 뺏기는 거니까. 내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특히 우리나라는 앞에 그 상대, 뭐든지 상대를 생각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이 상대적 박탈감도 왜 생깁니까?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관찰하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경쟁사이기 때문에 전혀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없는데 그 적당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지노선이 없어요. 그게 밑도 끝이 합니다. 밑도 끝이. 밑도 끝도 없이 비교하고 관찰하고 관심 갖고 개입하고. 아니 그렇게 사는데 예민하지 않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맨날 예민하니까 항상 걱정 가정하고 항상 뭔가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터질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단 우리 각자 일을 확실하게 돌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럼 뭐 관심을 갖든가. 관심을 가는 것도 적당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주변에 뭐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너무 깊이 개입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만 하는 게 적당히. 내가 해결해 줄 거 아니면 적당히 해야 돼. 해결해 줄 필요도 없어. 그냥 들어주고 알고만 있으면 돼. 둔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소한 실수나 이 불협화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까 3번이 김동림 했던 것처럼 네. 사소한 실수 사람마다 누구나 사소한 실수가 있고 누구나 뭔가 하다 보면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 특히 제가 하는 이 생방송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큰 게 아니라면 약간의 어떤 그런 감정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좀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담고 있어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김동희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TV의 방송사가 24시간 생방송이면 하루 안에 없어집니다. 며칠 안에 없어져요.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지금 TV 방송 프로그램이 라이브로만 중계된다면 예능도 라이브, 드라마도 라이브 다 라이브 시켜봐요. 무사히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하루도 무사히 못 넘어가. 그래서 다 녹화를 뜨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뭐 중계나 뉴스 같은 거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다 녹화를 뜨잖아요. 엄청나게 칼질을 하잖아요. 방송용으로 도저히 못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가공되고 최대한 편집이 된 프로그램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공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칼질이 된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아예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싫은 소리를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와요. 사회가 모든 좋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사소한 실수가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 그럼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입니다. 로봇도 불량이 나고 로봇도 에러가 나요. 하다못해 기계도 그런데 사람은 더 심하죠. 운동선수도 볼 떨어뜨리고 투수도 공 잘 던지다가 포스한테 포구 못 해가지고 와일드 피칭 당하는 거, 아니면 제구력 갑자기 안 보여줘가지고 상대편 타자를 맞춘다거나, 그런 거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그런 거에 다 민감하게 안 하면 뭐 야구 선수 뭐 하겠습니까? 뭐 배구 선수는 토스 할 때, 서브 할 때 무조건 100이면 100 타고 명중 한지 아십니까? 자잘하게 있잖아요. 실책으로 기록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실책으로 기록 안 되는 실수 굉장히 많아요. 프로라고 하더라도.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프로 게이머도 그 짜잘한 거 있죠. 실수 많이 해.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도 뭐 단기전에 모르겠는데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과 어떤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더 남발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큰 실수, 정말 용납해서 하는 실수라면 그만큼 비난을, 이제 지탄을 받아야겠지만, 사소한 실수나 부력함까지 이걸 다 일일이 다 이상하다, 뭐하다, 초심이는 얘기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방송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없어.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완벽하면 욕을 해. TV도 완벽하면 요구하고, 연예인도 완벽하면 요구하고, 운동선수도 완벽하면 요구하고, 방송하는 사람도 완벽하면 요구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있으면 뭐 어떻게든 지적하려고 하고, 뭐 하나 있으면 뭐 하나 약점 같은 거 보이면 뭐 하나 이제 캐치해가지고, 뭐 캐쳐 따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자기들이 욕하려고 하고, 좀 막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민하지 않으면, 본인 자체가 예민하지 않으면 과연 그렇게 하겠냐고. 예민하니까, 평소에도 예민하니까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 욕하고 싶고, 잘 되는 거 왠지 어 약점 잡아가지고 왠지 거드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나라가 내로남불 천지잖아요. 근데 왜 내로남불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뇌 가지 내로남불이 아니라요, 극도로 예민해서 그래. 엄청나게 예민해서. 난 솔직히 얘기할게요. 성인 되면서 누군가 잘 돼서 배 아파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없어. 왜냐,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거라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 그냥 내가 못하면 내한테는 굉장히 뭐락하지만, 뭐 남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를 수 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거 그런 거야. 자기한테 관대하지 않으면 남들이 뭔가 하면 어떻게든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불남불이 돼야죠. 내불남불. 내한테도 안 되고 남한테도 안 되고,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이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너무 예민하고, 너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 비난받고 막 욕하고, 뭐 누구 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엎어뜨려서 좋겠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완벽하지가 않고, 인간이 원래 틈이 많은 동물인데 완벽하면 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큰 실수를 하면 그거는 욕 먹어야겠지. 당연히 나도 실수하면 욕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짜잘한 거면 과연 욕을 먹어야 될까? 정말 짜잘한 것. 여러분도 밥 먹듯이 하는 거를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런 거 마저 캐치해가지고
건드리고 비난하고 예민하게 구는 게 과연 잘한 짓일까? 난 생각을 좀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예민한 게 많이 보이고 댓글에서도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을 어디다 튈지 모른다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서 다스리고 예민한 게 아니라 좀 둔하게 아 뭐 그런갑다 뭐 내 일 아니잖아. 내가 관심 가진다는데 뭐 세상이 뭐 내 마음대로 돌아가냐? 원래 세상 원래 이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세상사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뭐 세상이 진행됩니까? 당장 오늘도 예측이 안 되지만 내일도 예측이 안 되잖아요. 미래도 예측이 안 돼.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뭐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고 해서 내년에 아니면 바로 내일 사건 사고가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벌어집니다. 인재 같은 거, 재해 같은 거, 아니면 강력 사건 같은 거 벌어져요. 뭐 사람이면 안 보고 싶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세상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같이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막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 다 붙들고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내 인생, 내 자신부터 그냥 바라보자. 그렇게 살자. 라고 마음먹으시고 그리고 좀 둔하게 아 뭐 그래 일어났네. 뭐 내한테 크게 벌어진 건 아니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어. 아 오늘 뭐 방송 마이크 껐네. 아 게임하다 안 풀렸다 뭐 그럼 좀 이따 키겠네. 요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제 방송이나 다른 방송 통해서 힐링을 받고 특히 제 방송이 사람들이 굉장한 힐링을 요구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어깨가 무거운데 여러분들도 저를 좀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힐링 받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뭔가 힐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힐링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 제가 어떤 인생설에 가지고 여러분 도움 받았으면 여러분도 저한테 어느 정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뭔가 좀 안 좋게 돌아오고 하는데 이럴 때에서 여러분 둔하게 살아요. 둔하게. 여러분 일만 돌보면서. 너무 주변 일, 뭐 세상 돌아가니 너무 일일이 막 이래이비하고 관심 가지고 거기에 막 감정 쏟고 시간 쏟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먼저 1순위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느님만 관심 가지시고 굳이 내일이 아닌 거는 그냥 굳이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뭐 관심 안 가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보지 말고 컨트롤 좀 할 줄 알고 가뜩이나 힘든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좀 멘탈 관리 잘 해가지고 스트레스나 걱정 불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물론 제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돌아볼 겁니다. 아무튼 긴 얘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민하지 않도록 제가 많이 힘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예민하지 않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서로 이 힘든 세상에 서로 도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라인을 하더라도. 예. 서로 제 방송에서만큼은 서로 좀 공격 같은 거 하지 말고 예민하게 보지 말고 좀 둔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보시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